우리 이웃 국가 일본이 제 듣기로는 우린 100년이어도 고갈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의 비결이 뭐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게 일찍 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비를 좀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은 국민연금이라는 후생연금이라고 하는데 후생연금. 예, 더 내고 덜 받기 예. 합의에 성공했어요. 아. 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이제 도입한 거죠. 그게 뭐냐면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아니면 기금의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는 액수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이게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구조 개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큰 그림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일본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네. 거기는 하나의 당이 계속 오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의가 좀 쉬운 편이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당 간에 이제 정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합의하기 어려운데 우리도 나이 든 세대가 조금 이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 둘이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이 하위 70%인 분들에게는 네. 기초연금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네. 노인층에 대해 가지고 네. 낸 것과 관계없이 네. 일정량을 이제 받는 건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걸 바탕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아까 알파고 우리가 그 네. 그래프 봤을 때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보다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이 강제됐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나이가 7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을 쌓아놓은 게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네. 제도가 2012년 선거에서 이제 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갈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들을 이제 국민연금의 결손분을 메꾸는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의료 기술도 좀 약간 올라갔잖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사시잖아요. 오래 사시고. 네. 그래서 좀 정년퇴직의 그 나이도 좀 약간 이게 만약에 정년 연장을 네. 하기를 바란다면은 연금 수령 시점을 네. 뒤로 좀 미는 게 어떠냐. 음. 그러면 노인분들 중에서 조금 아직까지 일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버시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갔으니까 연금 고갈은 늦출 수 있고 이런 게 사회적 타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정년을 좀 약간 밀어주면 일자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양난의 칼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고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는 걸 해가지고 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네. 한창 쌩쌩할 때, 뭐 50대 후반 이럴 때보다는 60대 가신 분들이 근무 시간이나 일하는 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임금 피크제로 조정을 또 세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조금 잠식하긴 하겠죠. 하지만 네. 서로 영향 주지 않게 설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파고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가면은 네. 거기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옛날부터 70대 이상 분들, 60대 이상 분들 많이 했거든요. 네. 유럽이나 터키 같은 데 가면 어때요?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네. 영국 이제 싱가포르는 좀 약간 영국 집에 바닥에 영국 스타일이지만 네. 나이가 많으시면 자식들이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이제 그 튀르키예 같은 데 가도 네.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직도 일하세요. 기회가 있다면 일하긴 한데 그냥 동시에도 자식한테는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는 건 하나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네.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일정한 그냥 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성을 네.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커리어를 이제 밟아나갈 수 있는 정규직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깝죠. 그렇다면 우리는 연금 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연금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고갈될 거고요. 고갈돼가지고 네. 세금으로 부가식으로 바꿔야 되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네. 지금까지 납입한 그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연금으로 하고 네. 그거는 부가식으로 나중에 세금으로 조금 메꾸는 방식으로 버티고 네. 다만 우리가 합의하는 시점부터 연금은 신연금으로 가져간다. 네. 그 신연금은 뭐냐? 더 내고 덜 받기 구조가 우선 들어가는 거고요. 네. 거기다 아까 말했던 자동 조정 장치.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연금 수급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기대 수익비라는 게 있어요. 네. 기대 수익비는 내가 낸 돈이 한 1 정도 되면은 네. 지금은 연금이 3 이렇게 받아가요. 네.
그런데 1 내고 1 받아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어떤 부분까지 쳐가지고 1 내고 사실상 1 받아가는 형태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소득 재분배 이런 것보다는 강제 적금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해가지고 가야지만이 연금이 안 터진다. 나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그 구현금도 좀 제대로 좀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이 받아가는 돈을 조금 더 줄이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게요. 네. 방금 알파고 말이 맞는 게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는 합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 이준석 후보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지금 세대 갈등을 일으킨 정치인 아니야? 뭐 이런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리고 그들이 네.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기라는 언뜻 들으면 나쁘지 않은 구호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연금 개혁안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가 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근에 와서 나 국민연금 달성할 거야, 이민 갈 거야 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분들한테는 대선 후보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사실 젊은 세대에게 정치에 대한 이런 많은 내용을 알리려고 제가 노력하지만은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번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젊은 세대가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연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을 실어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